볼게요. 실존주의라고 하는 이런 무슨 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생각. 우리 어저께 아주 그 민주주의의 꽃이었던 선거가 이제 끝났잖아. 있었잖아. 민주주의. 민주라는 단어가 뭐니? 친구 이름인 것 같긴 한데. 민주주의 할 때 민주. 백성이 주인. 그래서 우리가 선거로 주인의 된 행사를 실현을 하고 있죠. 그럼 실존주의라고 할 때는 무슨 단어일까? 실존. 실존. 응. 실존이라는 단어는 무슨 느낌처럼? 실존한다. 무슨 느낌이야? 실제 있느냐 없냐, 존재하느냐, 그것을 한번 고찰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존주의라는 단어를 모르셨다면, 메모 치시고, 여기까지가 실존주의에 대한 설명이겠죠. 현대 과학기술과 전쟁 속에서 비인간화되어가는 현실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등장했는지 그 배경이 설명됐고요. 그리고 개인으로서 인간의 주체적 존재성을 강조한다. 여기까지 어떤 특징을 얘기하고 있네요. 어떤 특징? 주체적 존재성. 실존주의는 내가 실존하는 그 주체적 존재성, 내가 스스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되게 철학지문 느낌이 확 들죠. 막 생각에. 이제는 내가 존재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요. 철학에서. 자, 그 사람 중에서 이 사르트르.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배경을 잠깐 봐서 알겠지만 현대 과학기술, 문명, 전쟁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얘는 그렇게 오래된 내용은 아닌 것 같지? 이 전쟁은 언제를 의미하는 걸까? 응? 세계대전을 의미할 거야. 북차례 세계대전, 지금 뭐 3차 세계대전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로 이전의 철학자들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근원적 물음을 탐구했다면, 자, 요 앞에서 생각했던 거는 이전의 철학자들이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냐라는 근원적 물음이야. 이거는 사르트르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사르트르는 뭐를 했다고요? 개개인의 실존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때 문제 삼았다라는 표현은 뭘까? 이거를 핵심 내용으로 생각했다라는 얘기겠죠. 꼭 문제 삼았다, 비판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의 사상은, 자,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도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채운 부분은 생각이 다르잖아. 이전의 사상과 요 핵심 사상과 사르트르의 생각이 다르니까 꼭 구분하셔야 된다는 내용으로 제가 이렇게 색깔을 달리했죠. 그의 사상은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로 집약할 수 있는데, 자, 요 내용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감이 잡혔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뭐는 뭐에 선행한다. 누가 더 먼저라는 거야? 뭐가 더 먼저라는 얘기니?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무엇은 선행한다? 실존은 선행한다. 그치? 실존은 선행한다. 그의 사상은 실존은 선행한다. 본질에 선행한다라고 얘기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본질은 어떤 존재에 관해 그 무엇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성질을 뜻하고, 자, 본질은 성질이에요. 그 성질. 실존은 자기의 존재를 자각하면서 존재하는 주체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면 누가 선행한다고요? 실존은 선행한다. 실존은 주체적인 상태, 주체적인 상태는 선행한다. 얘가 선행이네. 자, 무신론자였던 사르트르는, 자, 여기까지 어떤 관계성을 지금 본질과 실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계성을 지금 갖고 있어요. 무신론자였던 사르트르는 인간은 사물과 달리 그 본질이나 목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게 특징이죠. 이 사람의 생각, 인간은 어떤 목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두 다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네가 뭐 그렇게 그래 인정. 근데 그게 이제 뭐 방임이나 방관이 아니라 어떤 존재론적인 인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예를 들어 연필은 처음부터 쓴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무엇인가를 쓴다는 것은 연필의 본질이니까 연필의 존재는 그 본질로부터 나온 거예요. 자, 연필의 존재는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본질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거는 사물이죠. 사물. 그럼 자, 사물이라고 하는 거는 본질에서 존재가 나왔어요.
본질은 무슨 본질? 여기서 성질, 쓴다라고 하는, 쓴다라는 목적. 이 목적을 가진 것으로 연필을 만든 거죠. 존재하게끔 한 거죠. 즉은 항상 체크해 주시고, 사물은 본질이 그 존재에 선행한다. 본질이 선행합니다. 선행이라는 거는 먼저 제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은 뭐라고요? 실존은 본질의 선행, 인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 실존이 존재에 선행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 달라. 그러나 인간은 사물과 달라요. 또 한 번 얘기하면서 신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라는 기존의 통념을 거부하면서, 자, 기존의 통념은, 이거는 이 사람 생각 아니죠. 사르트르는 인간은 우연히 내던져진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이라고 하는 것을 대응시켜 볼까? 뭐가 먼저예요? 실존이 먼저라는 거죠. 실제 존재한다는 게 먼저죠. 그러와서 스스로를 만들어간다. 뒤에 뭐가 오는 거예요? 미안해. 본질이지. 이게 존재가 아니라 본질이지. 미안해. 여기서 본질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스스로를 만들어간다. 본질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태어났는지 얘기할 수 있니? 얘기 잘 못하죠. 이게 이제 사르트르의 생각인 것 같아요. 일단 태어났잖아.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라든가 삶의 방향성을 점점 찾아가고 있지 않니? 그래서 나는 무엇이 될 거야? 본질을 찾아가고 있는 거야. 그 얘기라고 한다면 좀 이해가 되니?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사람은 왜 태어났는가? 인간은 왜 이렇게 고통을 겪는가? 이런 것들 고민을 했다. 전혀 다른 방향이죠. 자, 사르트르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를 의식의 유무로 기준으로, 자, 잠깐 여기서는 이제 또 끊어줄 수 있겠네요. 일단 여기서 좀 끊어주세요. 왜? 내용이 좀 달라졌잖아. 앞에서는 실존과 본질의 두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과 사물을 지금 대비해주고 있었다면, 뒤에서는 이제는 얘를 가지고 모든 존재의 의식의 유무를 가지고 나눠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나눠보겠다. 그러니까 내용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한번 끊어주시고, 그리고 넘어오기 전에 항상 앞에 정리. 자, 이 세계의 모든 존재를 의식의 유무를 기준으로 의식이 없는 사물 존재와 의식이 있는 인간 존재로 구분하였습니다. 나눴네요. 그리고 사물 존재를 즉자 존재, 사물 존재를 즉자 존재, 인간 존재를 대자 존재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때 명명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일까? 오케이, 이름을 붙이다, 명명. 여기서 즉자 존재란, 자, 즉자 존재 또 나눠봅시다. 이렇게 내용은 어렵진 않아. 근데 단어가 좀 어려운 느낌이고 문장이 계속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사물 존재를 즉자 존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즉자 존재는 자기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인간 존재를 대자 존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자 존재는 자기의식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문장을 구분하면서 읽어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읽힐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읽으래요? 따라서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여 스스로를 바라볼 수도 있고 매 순간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대상화라는 단어는 체크가 되어 있네요. 봅시다. 객관적인 대상으로 구체하여 다른 것처럼 다름. 밖에 있는 것처럼 다름. 자기 안에 주관에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구체하여 밖에 있는 것과 다름. 근데 우리가 주로 흔히 하는 무슨 구도니 이거? 문학에서 좋아하는 거.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 자아성찰. 그래. 그런 느낌이잖아. 성찰하는 거잖아. 자기를 객관화시켜갖고. 그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찰이랑 비슷하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대상화해 스스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자유로운 선택을 자신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기의식에 가지고 있어 라고 해서 대자존재로서의 얘기. 자, 그런데 자 이런 표지들은 하나 잠깐 끊어주세요. 앞에서는 직자존재가 뭐고 대자존재가 뭔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데 기준으로 바뀔 거란 말이야.
모든 것이 인간의 선택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 선택에 대한 뭐도 있어요? 책임도 스스로 져야 돼요. 그래서 진실한 인간이라면 책임감이라는 부담이 번민하고, 번민이라는 단어는 고민하는 거죠. 번잡스러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이 조금 힘든 거. 그 번민의 원인이 되는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책임감 느낀 적은 없니? 뭐 자녀로서의 책임감? 아들로서의, 딸로서의 책임감? 있어? 아직은 없어? 잠깐만, 이거 다른 얘기하면은, 와, 나도 원래 이렇게 책임감 느끼는 사람이 별로 아니었거든? 그냥 인생 살아가는 거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겠지. 뭐 내 길은 운명이 정해져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완벽하게 깨준 인물이 나타났지. 내 딸. 와, 너 이 책임감이 밤에 잠을 못 잤었어. 딸이 이제 그 임신했다는 소식을 딱 내가 이제 와이프랑 이제 가서 듣고 나서 그날부터 막 공부 딸이 나서면서 머리가 어떡하지? 막 이 생각부터. 뭐 이렇게 검사들도 많이 하거든? 아니, 혹시나 몸에 이상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계속 꼬리에 물고 이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담감 때문에 번민했다라는 나의 경험담. 자, 내가 이 경험담을 왜 얘기해 주겠니?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경험 예시화를 시켜갖고 이렇게 적용시켜서 읽어주면은 그 내용의 이해가 조금 더 수월할 거란 얘기예요. 자기 예시화라고 내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일수록 이 내용에 맞춰서 자기 예시들을 최대한 많이 들어준 거. 근데 자기 예시화는요,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기 예시화의 그 범위가 넓어질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들은 조금 아니지. 여러분들이 뭐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내가 선입견 가질 필요는 없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자기 예시화를 많이 한번 해보세요. 자, 또한이라고 하는 거는 내용이 끊기지 않는 거죠. 해봅시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타자와 연관된다고 여겼습니다. 자,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은 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와도 연관, 다른 사람과도 연관. 그렇죠? 내가 무엇인가 선택했다고 해서 내 행동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계속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가 주체적 의식을 지니고 살아가듯이 다른 사람도 주체적 의식을 지내고 있어요. 자, 앞에서 무슨 존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니? 자기 존재, 자기 의식 가지고 살아요. 대자 존재죠. 그렇죠? 자기 의식을 가졌다. 대자 존재. 이 내용 꼭 연결해 주시고 대자 존재는 누구? 나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나와 타인은 대자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주체성을 지닌 존재라고 하더라도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이 나를 즉자 존재처럼 객관하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는 대자 존재인데 타인이 나를 뭐처럼 봐? 즉자처럼. 즉자 존재라는 거는 사물처럼 볼 수도 있어요. 혹은 객체화된 거예요. 객관화된 거예요. 그래서 사르트르는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인간의 모습을 일컬어 대타 존재라고 명명했습니다. 잠깐만, 또 어려운 얘기 하나 나온다. 대타 존재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럼 대타 존재라는 거는 누가 누구에게?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인간의 모습.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대타 존재로 보는 거지. 여러분들은 나를 어떻게 규정하니? 뭐라고 규정할 수 있어? 라고 대타 존재로 얘기를 했네. 그치? 그럼 나는 대자 존재로서 난 새야 아빠. 내 딸이 아빠. 그런 식으로 난 대자 존재로 인식을 하지만 여러분들 나를 구원생으로 인식하는 거는 대타 존재는 나는 대타 존재는 국어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관계 이해됐어? 좀 단어가 어렵죠? 단어가 어려우면은 이 글자에 매몰되지 마세요. 이 글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설명하는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항상 단어에 우리가 매몰되는 순간 내용이 안 보여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럼 한번 맞춰봅시다. 길을 가다 친구의 장난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웃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런 상황을 모르는 타자는요, 저 사람 실없는 사람이군 이라고 시선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타인이 나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실없는 사람. 그럼 이렇게 실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는 무슨 존재? 타인이 나를 정해버렸네? 대타 존재. 안 어렵지?
대타 존재인 것이다. 실없는 사람. 타인이 나를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시선은 타자만 나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타자에게 보낼 수 있어요. 왜요? 나도 하나의 주체로서 다른 사람을 즉자 존재로 내가 생각할 수 있고, 즉자 존재인 내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타인을 똑같이 대타 존재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기억,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한번 보고, 그래서 사르트르는 나와 타자가 맺는 관계는 공존이 아니라 갈등과 투쟁으로 여겼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네. 공존하는 게 아니라 갈등과 투쟁. 그래서 타자는 지옥이다 라는 말에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했대. 서로 그러니까 싸우는 것 같아. 대타 존재 서로를 명명하면서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왜 나쁜 놈이야? 네가 더 나쁜 놈이지. 그렇게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전쟁 얘기하고 있지만 그 전쟁도 그렇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자, 그럼 이 기억 부분 가서 먼저 찾아볼까? 자, 기억 부분은 옆장에 여기 18번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요, 추론해야 돼요. 이 답을 추론해야 돼요. 기억에 들어갈 말을. 근데 기억에 들어갈 말 앞부분에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이겠지. 자, 그럼 이 때문이다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밑줄 칩시다. 타자만 나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타자에게 보낼 수 있다. 왜? 라는 이유를 얘기해 주면 되겠네. 타자만 나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이유는 찾아볼까? 답은 금방 나올 것 같은데. 메인 단어는 그 사람도 나를 뭐로 하지만 나도 그 사람을 뭐로 해? 대타 존재로 여긴다라는 얘기지. 그럼 추론했어요. 아, 대타 존재로 명명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근데 그 말이 대타 존재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안 나왔네? 그럼 대타 존재를 우리가 설명한 선택지를 고르면 몇 번 같아요? 5번이네. 서로가 서로를 대상으로 삼아 객관화했기 때문이다. 오케이. 자, 이렇게 추론에 대한 답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이런 문제들은 답을 찾아주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그냥 선택지 읽으면 막 정신이 혼미해지는 경우도 있어. 3번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리지 않니? 서로가 서로를 주체성의 존재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또 되게 좋은 말이잖아. 이걸로 보면. 그냥 이 선택지만 보면 상당히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렇지? 근데 아니야. 그 이유는 대타 존재로 바라본다라는 이 말이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좀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죠. 다시 돌아옵시다. 자, 그러나 그는 이렇게 자신이 타자의 시선에 노출되더라도 자신의 행위를 계속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계속 굴하지 말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하며 그것을 타자가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자, 요 의로서라는 거는 제가 얘기하죠. 항상 의로서와 의로서는 다르다. 의로서는 이유 원인이에요. 타자가 받아들이도록 하면서 타자를 자신의 선택 속에 끌어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하지만 타자도 그것을 받아들이게끔 하면서 타자를 내 속에 끌어올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타자의 시선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선택을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해요. 그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뭐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는 이미 과거잖아. 그 실수에 계속 연연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옛날에 못했으면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앞으로 잘할 거고. 이해됐지? 그리고 분명히 언젠가 실수하거든 사람들은. 실수를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하기 마련인데 그 실수가 계속 발목 잡고 있으면 사람이 발전이 없는 것 같아. 계속 거기에 매몰되어 있고 이 얘기를 내가 항상 우리 와이프한테 하거든. 와이프한테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옛날에 그 기억 버려. 옛날에 막 자꾸만 이제 뭐 자기는 뭐 어떻게 됐고 이유를 막 옛날 거를 찾아. 아니야 지금이 중요해. 그러면서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이 잔소리가 너무 많다고. 아니야 내가 이런 거를 너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는 게 많아지니까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자, 마지막 문단 갈게요. 자,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개인의 사회적 관습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점. 잠깐만, 간과한다는 뭐예요? 집중해서 봤다 안 봤다? 아니야, 이거는 대충 봤다라는 거야. 간과라는 건 지나가면서 그냥 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혹은 타자가 맺어지는 인간관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설정하는 점 등에서 비관적으로 아까 어떻게 설정했어?
지옥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 이거 비판이네요. 그럼 비판부터 나왔네. 그럼 사르트르가 어떤 좋은 건 하지 않았나? 하지만 뒷부분은 좋은 거죠. 우리를 반성하게 해줬습니다. 아까 성찰이라고 하는 그 표현. 그리고 개성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개성적인 삶, 너의 선택을 계속 밀고 나가. 그래서 오늘날까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좋은 점, 의 혹은 가치. 이렇게 전개 방식 문제까지도 염두에 두고 읽어주시면은 자, 밑에 표제와 부제 바로 읽을게요. 표제와 부제가요. 이게 대제목 혹은 밑에 부제인데 결국 이 내용에 대한 어떤 전개 방식, 중심 내용 이렇게 다 융합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16번 문제 시간 드릴게 30초만 드릴게 바로 한번 해볼까? 안 푸신 분들이 많아서. 자, 항상 제목이랑 부제 같은 경우는 전체를 포괄해야 돼. 부분에서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찾을 수는 없는 글의 중심 내용이에요. 전체를 포괄할 수 있어야 돼요. 답은 몇 번? 4번처럼 보이지. 실존주의 특성,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 뭐 대자존재, 뭐 직자존재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했고 개념에 대한 설명도 했고 의 마지막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물과 나, 타자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다. 1번은 왜 안 될까? 장단점 얘기하지 않았니? 그건 너무 마지막 문단만 들어가 있지. 그럼 중간에 낀 내용은 어떻게 하려고? 이 지금까지 막 줄치면서 읽었던 거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줘야 이 표제 부재 문제는요. 포함성 여부를 계속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1번도 나오긴 했어. 어디에 나왔니? 1문단에서 잠깐 나오고 말았지.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뭐 세계대전 이런 얘기 잠깐 했었던 것 같고 거기 나오긴 했지만 그럼 뒷부분은 전혀 설명 못하지. 그쵸? 그리고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변천 이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요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했어요. 그런데 한계에 대해서도 얘기했어.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한계라고 읽는다면 뒤에 부분, 비판받는 부분이 한계이긴 해요. 근데 부제가 안 맞지. 자유와 책임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뭘 설명했다는 얘기야? 그랬지. 자유와 책임의 상호관계? 뭐 자유가 있는 만큼 책임도 있어야 된다. 한 줄 나왔어. 그럼 한 줄 나온 걸로 부제로 하기에는 포함이 되진 않겠죠. 밑에 가서 사르트르의 견해 그럼 특징 정리하시면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정확하게 읽었다면 그냥 문제 선택지 보는 순간 바로 답을 고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자, 17번 답 몇 번 같아요? 5번? 1번? 1번 어디가 틀렸어 그러면? 이런 패턴 되게 좋아하는 패턴이지. 서로의 관계성을 뒤바꿔 버리는 거. 사물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 했니? 자, 사물은 아까 여기서 정리했네. 뭐가 먼저라고? 본질이 먼저라고. 근데 밑에 말 보니까 본질이 먼저가 아니지 존재에서 본질이 나온다. 서로 관계를 뒤바꿔 버렸지. 이런 유형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패턴이 학교에서도 좋아하고 모의고사에도 좋아하고. 답은 1번. 네, 잘했고요. 자, 19번 문제 봅시다. 자, 19번 문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생각을 비교해 보는 것. 비판적 읽기. 그렇죠. 비판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 거. 그럼 둘은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를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자, 밑에 보기를 정확하게 한번 판별해 봅시다.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예요. 다른 애 유신론, 사르트르는 무신론, 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은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 그는 참된 자아 실현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눴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윤리 규범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종교적 실존 단계를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라는 거. 유신론자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단계적으로 얘기를 한 거랑 좀 다른 것 같고, 실존주의라는 거는 좀 공통점인 것 같고. 자, 밑에 한번 봅시다. 자, 요 사람과 달리 항상 이렇게 선택지도 읽어주는 연습, 선택지 가로쳐주고. 사르트르는 신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맞니? 맞지? 네, 무신론자니까. 이 사람과 다른 거 맞죠? 자, 사르트르와 달리 위에 이 사람은 자아 실현의 과정이 단계별로 진행된 게, 그치? 3단계. 아까 사르트르는 단계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냥 무슨 개념, 무슨 개념, 무슨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다른 거 맞네요. 자, 사르트르와 이 사람 모두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겠군. 자,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인정되고, 사르트르도 스스로 어느 정도 찾아가면서 선택하는 거잖아. 그 선택을 밀고 나가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거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모두 공통점,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극복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여기 있군. 극복해야 될 것, 타자에 대한 시선, 그런 거 극복해야 된다고 사르트르 얘기했죠. 위에 있는 키르케로고는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 신의 명령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불안정성으로 절망을 느끼니까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얘기 했네요. 극복해야 할 대상이 있다. 둘 다 맞네요. 그럼 5번이 틀렸나? 어디가 틀렸을까? 모두라고 했어요. 윤리 규범과 같은 사회적 관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 이 사람만 얘기했네. 사르트르는 얘기하지 않았죠. 사르트르는 그래서 뒤에 부분, 한계 부분 한번 보세요. 한계 부분, 비판하는 부분 보면 개인이 사회적 관습에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했대. 이거 고민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런 거 고민했다라고 했으니까 사회적 관습을 지킨다는 것을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틀렸네. 보이죠? 답은 5번이네요. 자,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구체적인 사례 적용 문제예요. 이 정도 사례에다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어떤 개념들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윗글을 바탕으로 실존주의의 여러 가지 개념 요소들 아직 안 나왔네? 어느 부분이 안 나왔니? 앞에서 우리 안 나왔던 거. 지금 문제 풀면서 분명히 안 나왔던 게 하나 보인다. 무슨 존재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오지 않았던 문제 풀었는데? 그럼 그런 부분들은 문제화 되지 않으면 사실 실리지도 않아. 한번 볼까? 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가 장래희망 물어보면 의사라고 대답했는데 저는 스스로 의문이 들었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객관해서 성찰하는 단계죠. 지금 성찰하고 있네요. 그럼 그런 생각하게 된 거야. 왜? 라고 하니까 부모님의 꿈이에요. 자, 부모님이 학생에게 너는 의사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타인에 의해서 내가 결정이 됐네요. 이때 무슨 존재? 대타 존재. 잘했어. 그래서 의사가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랬구나. 근데 처음부터 정해진 사람 없어. 네가 선택하는 거 맞아. 그럼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면요. 누구를 의식해요? 타인에 대한 시선을 의식. 타인 의식하고 있죠. 나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어.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그럼 스스로 찾았으면 좋겠어. 스스로 찾아가야 된다. 실존. 일단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여러분들 계속 삶의 의미,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밑에 선택지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정도 읽어주시고 학생은 장래희망과 관련하여 스스로를 대상화해서 지금 성찰하고 있는 거죠. 요 상황을 보면은 인정. 2번 부모님의 기대를 의식하는 학생은 대타 존재에 해당하겠군. 부모님의 기대를 의식하는 학생이 대타 존재가 됐나? 아니네. 이거는 다르네요. 부모님의 기대를 의식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대타 존재라고 보기는 어렵고, 자, 이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요? 나와라. 인간의 존재, 자기의식을 가진 존재지. 자기의식을 가졌다라고 보이면은 부모님의 기대를 의식하는 학생의 자기의식을 우리가 존재하는 거 대자 존재겠죠. 여기서 하나 틀렸네요. 의식한다라는 이 개념에서 대타 존재가 아니라 대자 존재예요. 부모님을 뭐라고 명명해버리면 그때 이제 부모님이 대타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부모님을 뭐라고 하진 않았어. 부모님은 저에게 짐이에요. 부모님은 저에게 부담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했지. 2번이고 3번도 한번 봅시다. 선생님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본질은 없다고 생각을 했죠. 처음부터 그런 거 없어. 처음부터 해야 될 일 정해지지 않았어. 자, 학생이 의사가 바른 것은 부모님의 대자 존재에 해당하겠군. 부모님은 대자 존재. 부모님에 의해서 얘기된 의사가 되기를 넌 의사가 돼라는 건 대타 존재가 된 거고요. 이때는 대자 존재예요. 서로가 다 대자 존재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대자 존재고 학생은 장래희망과 관련된 선택에서 타자의 시선을 고려하고 있고 타인의 시선 고려하고 있죠. 바로 그래서 2번. 자, 뒤로 가서 바이러스 지문 하나 나올 텐데 이거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5분 정도만.